오늘은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늙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잘 산다는 게 꼭 돈이 많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물론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좋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진짜 잘 사는 노년은요, 몸도 마음도 안정되고 인간관계도 평온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해요.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나이 들수록 더 여유로워지고 웃음도 많아지고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아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점점 외로워지고 몸과 마음이 같이 무너지고 불평이 늘어나기도 하죠.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돈, 건강, 자식.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늙어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에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10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각 항목마다 실제 예시와 함께 그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편안하게 나눠드릴게요. 혹시 지금 나는 아직 부족해라고 느끼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마음의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비밀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째, 잘 웃는 사람은 늙어서도 잘 살아요. 웃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에너지를 전해주죠. 실제로 보면요, 동네에서 인기 많은 어르신들 보면 다 유쾌한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물건 살 때도 상인에게 먼저 인사하고 농담 한마디 건네는 분, 경로당에서 분위기 살리는 농담으로 항상 웃음꽃 피우는 분, 심지어 병원에서도 간호사에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하는 어르신, 이런 분들은 어디서든 환영받아요. 웃음은요, 약이 필요 없는 최고의 보약이에요. 혈압도 낮춰주고 기분도 좋아지고 면역력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진짜로 기분이 나아진다는 실험 결과도 있을 정도니까요. 웃음은 습관이에요. 자꾸 웃다 보면 점점 사소한 일에도 웃을 수 있게 되고 그 웃음이 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잘 웃는 사람은 결국 잘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도 웃는 연습을 해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짓거나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일부러 찾아보기도 하고 하루에 한 번은 웃을 거리를 직접 만들기도 하죠. 어떤 분은 아침마다 자신에게 오늘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미소를 짓는 걸 습관으로 만들었대요. 이 작은 습관들이 삶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놔요. 웃는 얼굴엔 복이 온다는 말, 그냥 생긴 말이 아니에요. 둘째,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도 늙어서 잘 살아요. 감사하는 마음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 자체로 삶을 풍요롭게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 식사 후에 꼭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 버스를 탈 때 기사님께 고개 숙여 인사하는 분, 자식이나 이웃이 도와줬을 때 고마워 한마디를 꼭 전하는 분, 이런 분들은 늘 주변에 따뜻한 사람이 많아요.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건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불평은 줄어들고 마음은 더 평화로워져요. 노년에는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지금 함께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제일 잘 사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날씨가 좋아서 고맙다, 딸이 전화해줘서 고맙다, 아침에 차 한 잔 마실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사소한 감사도 적다 보면 하루를 더 따뜻하게 살아가게 되죠. 또 어떤 분은 감사 전화를 자주 하세요. 예전에 도움 줬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그때 참 고마웠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주변엔 늘 좋은 기운이 돌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어 있어요. 셋째,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늙어서도 에너지가 넘쳐요. 꼭 헬스클럽에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격한 운동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일상 속에서 몸을 자주 움직여주는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에 집 앞 공원을 1시간씩 걷는 어르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는 분, 마당 청소나 화분 손질 같은 소소한 움직임을 즐기시는 분, 이런 분들은 눈빛부터가 살아있어요. 몸이 굳기 시작하면 마음도 다치기 쉬워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움직여야 해요. 어떤 분은 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몸이 잘 안 따라줬는데 몇 달 꾸준히 하다 보니 유연성도 생기고 친구도 사귀고 웃는 일도 많아졌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아파트 단지 걷기를 동네 친구들과 매일 함께 하시는데 운동도 되고 수다도 풀고 외로움도 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움직이는 사람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흐름 속에서 건강도 유지되고 활력도 생기는 거죠. 넷째,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사람은 마음이 젊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에 열린 태도를 가진 분들은 정말 멋져요. 예를 들어 유튜브로 스마트폰 쓰는 법을 공부한 할머니, 평생 안 하던 영어를 배우는 할아버지, 문화센터에서 처음 붓을 잡고
그림을 시작한 어르신 이런 분들 보면 눈빛이 반짝거려요.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삶을 확장시키는 힘이거든요. 배움은 머리를 쓰게 하고 머리를 쓰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확 올라가요.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배우고 나서 손주에게 직접 영상통화를 걸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분 좋은 일인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노래교실에서 처음 배우는 노래를 연습하다가 그 재미에 푹 빠졌다고 하셨어요. 배우는 삶은 늘 새롭고 늘 살아있는 느낌을 줘요. 늙어서도 잘 사는 사람은 오늘도 뭔가 새롭게 배우고 있어요. 다섯째, 인간관계를 가볍고 유쾌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늙어서도 잘 살아요. 노년에는 꼭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편한 사람 몇 명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마다 동네 친구들과 벤치에 모여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어르신, 매달 한 번씩 친구들과 식사 모임을 꾸준히 이어가는 분, 자식들과 짧은 영상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유쾌한 소통을 이어가는 분, 이런 분들은 외로움과는 거리가 멀어요. 특히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고 애쓰는 대신 편한 사이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중요해요. 어떤 분은 매번 모임에 빠지지 않으려고 무리하다가 몸이 상해버렸고, 또 어떤 분은 오히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소수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죠. 늙어서도 잘 산다는 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어도 편안한 관계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음이 편한 관계, 그게 오래가는 행복입니다. 여섯째, 자신만의 루틴과 하루의 리듬이 있는 사람이 노년을 건강하게 잘 보내요. 일정한 리듬은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고 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하는 분,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산책하는 분, 오후엔 항상 음악을 들으며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 분, 이런 분들은 삶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루틴은 일상을 잡아주는 나만의 기준이에요. 어떤 분은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끓이고 오늘 읽을 책 한 페이지를 정해두고 시작한대요. 또 어떤 분은 매일 저녁이면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하루를 일기처럼 정리하며 마무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하루하루를 안정감 있게 만들어줘요. 계획 없는 하루는 허무하고 불안하기 쉬운데 루틴이 있는 삶은 나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틀이 되어줘요. 일곱째,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법을 아는 사람이 진짜 잘 살아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으니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할 때죠. 예를 들어 혼자 조용한 카페에 가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어르신, 좋아하는 취미에 푹 빠져 있는 분, 아침마다 자신을 위해 예쁘게 옷을 차려입는 분, 이런 분들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은 젊었을 때 못해봤던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서 자기만의 연주 시간을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으로 만들었고요. 또 어떤 분은 미술관이나 전시회를 혼자 다니며 마음의 힐링을 즐긴다고 해요.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절대 사치가 아니에요. 그건 자존감의 표현이고 나라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늙어서도 잘 산다는 건 결국 자신을 잘 챙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덟째,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사람이 오래도록 사랑받아요. 나이 들수록 웃길 줄 알고 상황을 유쾌하게 넘길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이 되죠. 예를 들어 병원 진료를 기다리며 다른 환자들과 유쾌한 대화를 나누는 어르신, 엘리베이터 안에서 농담 한마디로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분, 가족 모임에서 늘 사람들 웃게 해주는 할아버지, 이런 분들에겐 주변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요. 유머는 마음의 여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삶이 고단하더라도 그 안에서 웃을 거리를 찾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지혜죠. 어떤 분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이제 핑계 삼아 잊고 싶은 일은 다 잊을 수 있겠다고 웃으며 넘기셨대요. 그 여유가 정말 멋있잖아요. 나이 들어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마음도 늙지 않아요. 유머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마법 같은 매력이에요. 아홉째,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이 풍요로워요. 더 갖고 싶다는 욕심보다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작지만 깔끔한 집에 만족하며 화초를 돌보는 어르신, 연금이 많지 않아도 아침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분, 손주가 자주 못 찾아와도 사진 한 장 보며 미소 짓는 분, 이런 분들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나는 부족한 게 아니라 조금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이에요. 이 말이 정말 와 닿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런 어르신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열째, 인생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여유로운 사람이 결국엔 가장 잘 살아요.
젊었을 땐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애썼다면 이제는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죠. 예를 들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억지로 버티기보다 천천히 걷기로 바꾸는 분, 자식이 내 기대처럼 살아주지 않아도 그 인생을 믿어주는 어르신, 외로움이 찾아와도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며 달래는 분, 이런 분들은 마음이 단단해요. 삶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바꾸려 하기보다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만의 해답을 찾는 것,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에요. 결국 늙어서 잘 산다는 건 내 삶을 있는 그대로 껴안고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누구나 잘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 잘 산다는 의미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오늘 함께 나는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히 부유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었죠. 우리는 웃음과 감사, 꾸준한 움직임과 배움, 관계의 따뜻함과 삶의 리듬,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유머 감각, 만족하는 마음, 그리고 인생을 받아들이는 여유까지 10가지를 통해 진짜 잘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들여다봤어요. 결국 잘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매일을 진심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주변과 따뜻하게 어울릴 줄 아는 분들이죠. 오늘 이야기 속 어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남았다면 그걸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보세요. 늦지 않았어요. 노년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